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주도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잡은 쪽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왜 기습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기습이 바로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기습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쪽에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당한 쪽에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선수를 치는 거죠.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북 그리고 남북 이런 관계에서도 지금까지 쭉 주도권을 잡았던 게 누구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주도권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이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니까 김정은과 거의 공동 운명체적인 역할을 해온 문재인 두 사람이 아주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은 트럼프는 느긋합니다. 이게 트럼프, 폼페오, 볼턴의 이야기에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왜 느긋하냐?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도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주도권의 핵심은 뭐냐? 대북 제재라는 주도권입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손들고 나올 것이다. 김정은이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권이고, 또 하나의 주도권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끝에 무혐의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하니까 트럼프가 국내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마음으로 좀 욕심을 버리고 북핵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주도권이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뮬러 특검 언론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니까 김정은과 역사적 회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공세를 좀 차단하려는 사리사욕이 있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 페이스로 가는 합의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아서 밀어붙이다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트럼프 쪽으로 이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아주 길게 지난 12일 트럼프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그 요지는 하노이 회담 같은 회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대북 제재 해제에 목을 맨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나 트럼프와의 관계는 좋다.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미국이 바뀌면은 만날 용의가 있다.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포괄적 합의 그리고 완전한 핵 폐기 말고 다른 카드를 내면은 나도 다른 카드를 한번 내보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직후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는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더니 핵과 제재가 같이 없어지도록 하자. 핵과 제재가 같이 없어지는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핵을 폐기하면 제재도 폐기한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미네소타주에서 세금 개혁과 경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 don't want it to move fast. It doesn't have to move fast.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나는 김정은과의 이 협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빨리 진행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은 돌아왔고 미군 유해도 보내준다고 한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 직전에 뭘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을
일종의 D-Day로 정해놓고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트럼프는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내년 11월의 대통령 재선을 겨냥해서 뭔가 핵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야당이나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고 당신이 얻은 게 뭐냐 이렇게 추궁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도권을 잡았지만 김정은을 출구 없는 코너로 몰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절묘한 결정을 하나 했는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된 제재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이것까지 할 필요 없다. 지금 상태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너희가 핵실험하면은 제재 더 강화하겠다. 군사적 조치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몇 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카드를 써버렸어요. 이게 북한의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약점까지 노출시켜버렸습니다. 즉 제재에 목을 메고 있다는 약점. 그것을 노출시킨 데다가 카드까지 다 보여줘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영변 핵시설 폐기다. 그 이외에는 생각 없다. 카드도 다 보여버리고 약점도 다 보였으니까 초조한 김정은의 모습이 바로 지난 12일에 있었던 아주 장황한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이 길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을 갖고 놉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 김정은도 이 말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결판 내자 하는 그 하나의 희망의 끈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행정부에서는 매우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를 했는데 나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불과 1년 전에 일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임 정권보다 내가 더 잘했다. 이런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했을 때는 아주 전쟁 상황 일부 적정까지 갔는데 지금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요새 폼페오, 볼턴, 트럼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요새 일치되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전에는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오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을 하면은 폼페오, 볼턴의 딴소리 하는 것은 잠재울 수 있다고 했는데 하노이에서 만나보니까 볼턴이 시나리오를 쓴 대로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미국 행정부의 말이 거의 하나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제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제재를 계속한다. 대화도 계속한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또 폼페오 장관이 또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6번이나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다. 이 약속은 또한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에서는 김정은이가 북한만의 핵 폐기를 약속한 게 없어요.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없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없고 작년 9월의 평양 선언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핵우산 철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핵 전략재산, 즉 항공모함을 한반도 수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감히 미국 대통령 앞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압박하는 바람에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아주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동안에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또 6.12 싱가포르 회담에 미국까지 엮어 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남한에는 핵무기 없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꼴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장난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김정은으로서는 중요한 카드, 속임수 카드 하나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계산법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앞으로 한 100년 동안 계속될 거다. 휴전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으로 묶어두는 것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 즉 북한이 바라는 북한이 핵과 한미동맹을 맞바꾸려고 해가지고 같이 없애버리자. 북한의 핵과 한미동맹을 같이 없애버리자는 전략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너무나 비싸다. 북한 핵과 한미동맹을 바꾸기에는 한미동맹은 너무나 비싼 존재다. 북한 핵? 그거 있어도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끝나. 일본이나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버리면 이제 8월 이후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육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조약이 이제 실효가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카드가 많습니다. 문재인은 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김정은은 카드가 한두 개 있는데 그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